KCN TV 한중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생활이 지혜를 맡은 김복 박현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나 자신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라 생각됩니다. 내가 있고 너, 가족, 그리고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나의 존재, 나의 명예, 나의 행복보다 더 절실하고 귀한 것이 이 세상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만큼 남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조항조가 부릅니다. 사랑꽃. 사랑 사랑꽃 하나 가슴에 피었다. 나이가 아닌 나의 마음이 청춘이랍니다. 지나간 세월을 붙잡고 잘했네 잘못했네 하면 뭐하나. 지나간 사랑을 붙잡고 따진들 뭐하나. 가슴이 춤추는 지금이 나에겐 사랑하는 이유인데, 나이를 묻고 명함을 묻고 그럼 늘 무엇을 하나. 사랑 사랑꽃 하나 가슴에 피었다. 사랑꽃 하나 나에게 피었다. 나이가 아닌 나의 마음이 청춘이랍니다. 살다가 한 번은 누구나 넘어져 부딪히고 한숨을 쉬지. 내일이 없는 것 같아도 아침은 또 온다. 멀쩡히 숨 쉬는 지금이 나에겐 살아가는 이유인데, 나이를 묻고 명함을 묻고 그럼 늘 무엇을 하나. 사랑꽃 하나 가슴에 피었다. 사랑꽃 하나 나에게 피었다. 나이가 아닌 나의 마음이 청춘이랍니다. 나이야 가라고 나의 마음이 사랑이랍니다. 오늘 KCN TV 한중 방송 생활이 지혜 프로에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를 시작한다면 먼저 무엇부터 알아야 할까요? 나 자신을 알아야 하겠죠? 삼국지 책에도 이런 글이 있어요. 나 자신을 알고 싸우면 백전백승한다는 것. 나 자신을 잘 알아야만이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나는 나 자신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난 과거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나는 행복한가를 나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시나요?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것과 내 삶을 후회하지 않고 나는 진심으로 내 몸을 아끼고 마음을 사랑한 적이 있었던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나의 취미 생활은 무엇이며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것이며 나의 체질은 어떠한가를 알고 계시나요? 저는 확실한 건 내 삶이 후회는 없었다는 자문자답은 받아냈어요. 저는 살아오면서 삶의 지뢰를 밟고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에 왔었어요. 그때 저는 나는 어른이다, 나는 엄마다 라는 생각으로 힘들어도 강한 척 내 인생을 포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오직 자식을 위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물론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요. 그때 내 주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은 자기 스스로 찾아야지 너무 자녀들에게 인생을 걸지 말라는 조언들을 해주셨어요. 주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저는 나 자신에게 수십 번도 더 물었어요. 지금 삶이 앞으로 후회하지 않겠냐고요. 나의 대답은 번마다 똑같은 응답으로 돌아왔어요. 이 상황에 나의 선택은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앞으로도 절대 후회는 없다는 결론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긴 세월이 흘러간 지금에 와서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온 내가 참 잘했다, 수고 많았다고 나 자신에게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어 자호감을 느끼면서 너무 좋고 행복해요. 자신감이 넘쳐서 열심히 현실에 최선을 다한 현순 씨에게 박수를 보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것을 피하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인 것 같아요. 체력적인 일도 쉬어가면서 적당히 해야 함을 저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2007년에 내가 한국에 구경 간다고 했을 때 아들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3개월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들은 빨리 돌아오라고 재촉했지요. 이유는 한국 갔다가 온 누구 엄마는 또 누구 아빠는 모두 중병에 걸렸으니 다짜고짜 한국은 머물러 있을 곳이 못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사망한 사람도 적지 않았어요. 확실히 시초에 한국 나왔던 분들은 불법으로 있으면서 모두들 돈 버느라 무리하게 일한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반나절 일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즐거운 일, 취미 활동을 하면서 나의 건강을 챙겼지요. 그 덕에 저는 70이 넘는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가입해서 월급을 받지만 하루 2시간씩 일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친구 만나는 일, 여러 취미 활동도 아직 잘하고 있는 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대견해서 잘하고 있다고 나 자신을 껴안아주고 싶네요. 네, 그래요. 늘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것보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무리함을 피하고 자기 몸을 아껴주는 것도 삶의 지혜겠죠. 저는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생각이 그때그때가 달라짐을 느낍니다. 전에는 나 자신을 못살게 채찍질하고 무조건 밀어붙였죠. 월급만 높으면 무조건 좋아요 하고 취직했었는데요. 지금은 돈을 떠나서 내 건강에 알맞는 일을 찾아 해요. 그리고 전에는 퇴근길에서
가격이 저렴한 길거리 과일, 야채들을 무겁게 양손에 사들고 다니던 때로부터 지금은 가까운 마트에서 친환경 유기농을 사서 배달시켜요. 진작 왜 이렇게 하지 못했었나 생각하면서 현재 내 삶의 지혜에 나날이 향상되는 것 같은 느낌에 행복해요. 나이 들면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되지요. 한국에 와서 10여 년 동안 줄곧 간병일을 하다 보니 나 자신이 건강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지요. 병원에서 보면 이런 병 저런 병으로 해서 나이도 별로 많지 않으면서도 남에게 의존해서 식사하고 움직이게 되는 환자들을 볼 때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해서 스스로 자신의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수시로 자신에게 약속하지요. 새벽에 일어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불 속 운동부터 시작하지요. 발목 돌리기, 발가락을 앞으로 당기기, 발가락으로 하는 가위바위보, 하여튼 발바닥이 촉촉해질 때까지 저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합니다. 네, 참 잘하시고 계시네요. 오늘이 건강관리가 10년 후 나이 모습이라더니 선생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건강관리를 잘 하셨기에 오늘날 청년같이 씩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네요. 그런가요? 예, 너무 좋아요. 저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금덩이 같은 내 몸 관리를 열심히 할 거예요. 인터넷에 엄마 TV에 들어가 건강 체조도 하고 걷기 운동도 하며 또 잠자기 전에는 공중 걷기, 기지개 펴기, 손발 틀기 등 다양한 운동을 하면서 내 건강을 잘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잘하십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지요. 내가 건강해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어요? 나이 들면 친구가 많은 것도 부자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지요. 친구가 많으려면 현 시대에 맞는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이 친구들과 소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나 자신이 외롭지 않게 사랑하여 더 많은 친구들과 연락하려면 스마트폰을 잘 익혀야 했어요. 그래서 혼자 살거나 늙은이들끼리만 살아서 어디 물어볼 곳이 없는 것도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먼저 배워서 친구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보게 되면 차근차근 알려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더 잘 사용하도록 함께 배우며 나도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한층 공고히 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다용도로 다룰 줄 아는 성취감이 친구들도 저도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 스마트폰은 우리 동창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그리움을 나누고 새 지식을 습득하는 좋은 매체로 되었지요. 모두들 의식주 걱정 없는 이 좋은 세월에 건강하게 자주 연락하면서 살자고 다지고 또 다졌지요. 확실히 같은 또래들끼리 잘 통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어요.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문득 옛날에 어머님께서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되네요. 옛날에 한 집에는 부자 내외가 살고 다른 한 집에는 가난한 데다 애들까지 여럿이 딸린 부부가 살고 있었대요. 부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부잣집 내외가 가난한 집 문 앞을 지나다가 깔깔깔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기에 걸음을 멈추고 궁금하여 종이 창문지를 째고 들여다 보았대요.
애들이 재롱해 온 집안이 행복에 넘치는 끊기지 않는 웃음소리더랍니다. 부잣집 내외는 그 웃음소리가 너무 부러워 돈을 방 한복판에 수북이 쌓여놓고 웃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억지 웃음이라 오래가지 못하고 뚝 끊기더랍니다. 그렇지요. 예, 두 내외는 둥그란 두 눈으로 서로 마주보고 멍하니 쳐다만 봤더래요. 상대가 없고 주변이 없는 나 혼자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친구가 많은 부자가 웃음 부자, 행복 부자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친구들하고도 안 좋은 일로 해서 누군가에게 섭섭함을 받았어도 이해하고 용서해 줌으로써 내 마음이 편해서 좋았어요. 이런 것을 자애라고 하는 것 같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어요. 밖에서도 저는 꾸지람보다 칭찬을 많이 받는 쪽으로 가까웠어요.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인지 누구에게서 섭섭한 말을 듣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상대와 옥신각신하면서도 꼭 내 말이 옳음을 확신시키려고 애썼지요. 그러다 보면 이 일로 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정답이 없는 각자 생각 차이라는 것을 알고 상대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더니 상대를 존중할 줄도 알게 됐지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편해졌어요.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임을 알았어요. 맞아요. 너무 좋은 지혜인 것 같습니다. 따뜻함도 차가움도 내 안에서 출발해서 타인에게 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요. 특히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 몸이 중히 여겨질 때 상대나 내 주변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편하게 대해주는 것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함이라는 것을 잘 알면 훨씬 자신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금잔디가 부릅니다. 봄이 오는 길. 산 넘어 좁은 나눗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길 넘어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아지랑이 속삭이네. 봄이 찾아온다고. 어차피 찾아오실 봄송이이기에 봄이 찾아온다네. 길 넘어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곱게 단장하고
지금 KCNTV 한중방송 생활이 지혜 나 자신을 사랑하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새해 계획이나 내 계획안을 세우죠. 그러나 항상 나가 없어요. 돌이켜보면 나는 살면서 나를 진정으로 돌아보는 일, 나를 사랑하는 일을 내 인생의 목표나 계획으로 삼은 적이 전혀 없어요. 내 욕망과 시선은 언제나 나가 아닌 내 바깥을 향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를 목표 1로 세웠어요. 사랑 반을 나 자신에게 주고 나머지 반을 가족들에게 나눠주려고 해요. 맞는 말씀이래요. 나이가 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하는 지혜가 더 절실해지네요. 저는 심심할 때는 취미를 찾아서 웃으며 지내려고 윷놀이를 즐겨 놀았어요. 여럿이 모일 때면 꼭 육판과 육가락을 가지고 가서 놀았지요. 우리가 노는 윷놀이는 육판에 마지막 나가는 두 갈래 길에다 각기 지뢰를 설치해서 두었어요. 그랬더니 한 차례도 지뢰를 밟지 않고 순조롭게 지나가기가 꽤나 힘든 편이지요. 거기다 또 마지막 나갈 때는 한 발자국이라도 딱 맞아야 나가고 넘쳐 나갈 때는 뒷걸음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놀게 되면 응원하느라 목이 터지도록 소리치고 웃고 떠들며 윷놀이에 푹 빠져들지요. 윷놀이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웃음바다가 되어서 좋아요. 마치 엔돌핀이 막 샘솟는 것 같지요. 그렇게 했어요. 말을 잡아도 웃고 또 나가도 웃고 지뢰를 밟고 터져도 웃고 여하튼 노는 내내 웃음이 끊기질 않았지요. 와, 재밌겠어요. 그리고 윷놀이는 남녀노소 몸 불편하더라도 육가락을 던질 수만 있으면 다 놀 수 있으니 참 좋은 놀이인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윷놀이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수한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한테서 윷놀이를 새로운 것을 배웠거든요. 글쎄요. 여러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 꽃을 선물 받는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업되는 그 기분 말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우연히 TV에서 보았는데요. 요새 여성들은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온라인 주문으로 꽃집으로부터 매일 색다른 꽃을 배달받는데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자기 자신에게 꽃을 선물한다는 유행이 확산되어 꽃집에도 아침꽃 배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새 아침, 아름다운 꽃을 가슴에 안는 기분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지요. 아침부터 꽃과 향기에 취하고 자신의 사랑에 취하니 그 힐링은 어디에 비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조건 없이 모든 것 해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서 부모밖에 없다는 건 다 아시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아껴주고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다고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맛있는 것 먹이고 싶어 하죠. 이제부터는 자녀에게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 이해해주면서 자신을 다 껴안아주는 실천을 꼭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내 자신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가 날 사랑해 주겠어요. 행복에는 여행만큼 좋은 힐링이 없지요. 여행은 사람을 설레게 만드는
그런 단어 같은데 여러분도 여행을 많이 하세요. 여행은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대부분 여행은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마음먹기에 따라서 지금 당장 자신에게 여행을 선물할 수도 있어요. 꼭 해외로 떠나는 게 여행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잠시 가까운 공원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쉬는 것도 여행이 될 수 있고, 또 친구와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또 하나의 여행이 될 수 있으며 힐링이 되지요. 그렇겠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시작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바다의 싱긋한 향을 듬뿍 담은 굴철, 꽃게철, 또 가을에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구이 냄새에 돌아온다는 전어철, 그 철에 따르는 음식들을 바로 사 드세요. 혹시 누구 사주나 기다리거나 돈 아까워 주머니에 손 넣고 만지작거리지 마시고요. 맞아요. 지금은 배고픈 시대가 아니고 대충 새끼 띄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 나이에 또 내 체질에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가를 따져서 요리를 할 때 잘 해 드시고 건강하고 현명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월급으로 다는 사 먹지 않아도 내가 먹고 싶은 건 다 사 먹고 내가 필요한 물품들을 서슴없이 사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다리 떨리기 전에 명소를 찾아다니고 산행도 하며 나답게 즐겁게 살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맨날 지난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또 미래만을 생각하지도 말며 현실에 충실하면서 즐겁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인 것 같아요. 만일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좀 더 부모님께 효도하셔서 나중에 덜 후회하고 불효자의 죄책감에 덜 가슴을 뜨게끔 실천하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뜻과 의미가 있다고 해요. 잘 알겠습니다. 바로 실천하여 어머님께 효도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려면 나를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하겠죠. 남과의 비교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죠. 남은 아파트 5채를 샀다는데, 남은 사업이 엄청 잘 돼서 대박 친다는데, 저 친구는 옷도 많아 밍크 코트 또 사 입었다는데,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열등감에 자신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되죠. 하지만 내가 비교하는 그 남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나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랍니다. 그렇지요. 예, 사람도 완벽한 사람 없듯이 삶도 100% 만족이 없대요. 그 남도 내가 가진 것, 가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 나를 부러워할 때도 있대요. 남은 남대로 그의 인생 살고 나는 나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 돼요. 내가 주어진 내 시간과 내 속도에 맞게 하면 열등감도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돼요. 예, 그렇겠지요. 개그맨 이영자는 군인들 앞에서 열등감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거북이와 토끼 경주에서 누가 이겼나고 물었더니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거북이가 이겼다는 대답이 나왔어요. 거북이는 느리고 토끼는 깡충깡충 잘 달리기에 달리기 경주에서 토끼가 이긴다는 사실은 다 알지요. 그런데 거북이는 왜 토끼와 경주를 시작했을까요? 글쎄요, 왜일까요?
거북이는 자기가 느리다는 열등감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네. 부질없는 열등감은 나를 망치기도 하죠. 때문에 모든 열등감을 다 캐내어 없애버리고 우리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좋은 결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와, 너무 좋은 이야기네요. 며칠 전 저는 모멘트에서 5년 후에는 집을 사놓는 것이 재테크 아니다기에 그럼 집을 사놓는 재테크보다 더 좋은 투자가 있나 보다고 재빨리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재테크는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자아 건강에 투자하는, 즉 내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집 한 채 사놓고 병원에 누워 계신다면 그 아파트 한 채 팔아서도 병원비가 모자라고 또 사람을 살려낸다는 보장도 없지요. 대신 덩실한 집은 못 샀어도 건강만 잘 챙기면 자녀분들한테 부담 주지 않고 나 자신의 의력으로도 경제 생활을 충당하게 하면서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지요. 네, 따지고 보면 내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남은 재테크이네요. 지금은 100세 시대인 만큼 장기 환자의 효자 노릇하기 정말 힘든 시대죠. 그래서 말인데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동창 대화방에서 건강을 위해 발바닥에 땀을 내자고 메시지를 띄워요. 우리 동창들은 제일 어려서 47년 돼지띠니까 지금 올해 73세 이상 돼요. 와, 대화방에서는 건강을 위한다는 것이 주요 화제로 되고 있지요. 이구동성으로 나 자신을 사랑해서 절로 잘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야기 주제요. 이미 30%나 저 세상으로 갔으니 남은 동창들은 행운아라고 생각되지요.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서 세계 어느 곳에 있든 다 수시로 연락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고 건강체험담도 나눌 수 있고 시간 나는 대로 좋다는 방법은 다 해보려고 애쓰지요. 어떤 때는 노래도 배워서 통화할 때 시차가 있긴 좀 해도 우리 목소리로 서로 불러보니까 시간도 잘 가고 즐겁게 정신 상태가 확실히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나를 잘 사랑해서 사는 동안에 나라나 자식에게 폐가 되지 않고 짐이 되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별것이 아니라고 보면 참으로 시시하고 쓸모없고 참 바보 같은 인생이지만 귀하다고 여기면 너무나 귀하고 고귀하여 세상에 어느 것보다 찬란한 인생, 참 살아볼 가치가 있는 삶이 되죠. 네, 나 자신을 사랑받으려면 내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해 줘야 하지요. 너무 질투난다야, 부럽다. 있는 그대로 친구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다. 이런 인정으로 말이지요. 즉 나보다 낫다는 것을, 그러면 친구는 너도 너무 멋져 라고 하며 서로 사랑이 전달되지요. 맞아요. 그런데 질투를 인정하지 않고 마음속에 넣고만 있으면 나쁘겠죠.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미안해요 라고 표현했을 때 상대에게서부터 돌아오는 온화한 배려는 행복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돌아오는 싸늘한 냉대는 알만하시겠죠. 내 마음에 솔직해야
당당하고 나를 사랑하는 길이 되며 사랑을 받는 길이 되겠죠. 그래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껴안아 줄 아는 인생으로 바꾸고 싶다면 세 가지 버릇을 바꿔야 한대요. 첫째는 마음 버릇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버릇입니다. 비난과 불평을 삼가하며 칭찬과 감사를 입버릇으로 만들어나는 것입니다. 셋째는 몸버릇입니다. 찌푸린 얼굴보다는 활짝 웃는 사람, 맥없는 사람보다는 당당한 사람이 성공한답니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독서와 교육 그리고 훈련을 통해 마음 버릇, 말 버릇, 몸 버릇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말을 이쁘게 하니 돌아오는 말도 덤으로 상이 돌아오더랍니다. 그렇지요. SNS에서 읽었던 한 부자의 글인데 너무 좋아서 옮겨봤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대들에게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며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게나.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진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알며 필요하지 않더라도 휴식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게나. 3,000원짜리 옷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3천만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5억짜리 집은 집 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이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주는지 알고 있는가? 바로 건강한 몸이라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게나. 건강할 때 있는 돈을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니.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역시 있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이 몸을 다시니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테니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한한 재물이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다네.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그 누군가 살게 되겠지.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진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직위,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아, 너무 촉망이 살지들 말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시기에.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로 마무리 짓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그대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낀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젠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어주겠네. 네, 참 좋은 삶의 후기를 서슴없이 세상에 공유함으로써 영적으로 도와주고 행운을 빌어주는 그 마음 참 위대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KCNTV 한중방송 생활의 지혜 나 자신을 사랑하기 방송은 진성이 부르는 희야를 들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진행의 김보옥 박현순이었습니다. 희야 나를 두고 희야 가지 마라 잘난 사람 있으면 못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 있으면 잘난 사람 있고 있는 사람 있으면 없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으면 있는 사람 있지 세상사 모든 게 그렇고 그런 거지 세상살이 힘들다고 짜증내지 말고 어차피 사는 세상 둥글둥글 살고 가는 세월 야속하다 붙잡을 수 있나 떠다니는 구름처럼 둥실둥실 살자 세상사 모든 게 그렇고 그런 거지 언젠가는 소리 뻥뻥 치며 살 거야 희야 나를 두고 희야 가지 마라 잘난 사람 있으면 못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 있으면 잘난 사람 있고 있는 사람 있으면 없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있으면 있는 사람 있지 세상사 모든 게 그렇고 그런 거지 세상살이 힘들다고 짜증내지 말고 어차피 사는 세상 둥글둥글 살고 가는 세월 야속하다 붙잡을 수 있나 떠다니는 구름처럼 둥실둥실 살자 세상사 모든 게 그렇고 그런 거지 언젠가는 나도 한번 큰 소리 뻥뻥 치며 살 거야 큰 소리 뻥뻥